요즘에 목소리를 크게 내죠? 비명계입니다. 특히 코인 요 파문 관련해서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6월 고비설 이게 과연 어떤 실체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정치권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 정도일까?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일단 최근에 이른바 친명 비명을 꼽으신 분들이 다른 목소리, 특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참 다른 목소리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계파 갈등이 너무 또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각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당원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욕설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과도한 표현으로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치한 것처럼 취해야 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제 제명 조치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에 대해서는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내져서 문제가 된 건데 나머지 문자들은 계속해서 보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이현구 의원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와 단결해 가지고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제 태도만 공손하다고 한다면 처벌할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자, 뭔가 이른바 이제 강성지지층, 뭐 개딸로 불리는 강성지지층의 문자 폭탄. 이게 또 논란이 된 거죠. 이 와중에 이 코인 파문 사이에서요. 껴서 지금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파 갈등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에 귀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6월이 뭔가 운명의 6월, 뭐가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위기를 불러온 일들이 있죠. 친명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태. 그리고 여전한 사법 리스크,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가 지금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른바 강성 팬덤 또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고 굉장히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같이 비명계 의원을 또 비판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귀국을 하는 겁니다. 자, 김명주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 6월 고비설 뭐 이런 게 약간 정치권에 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뭐가 좀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너무 빠른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돈봉투 사건 문제라든지 코인 문제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 결정이 예.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무슨 친명 비명을 떠나서 조금 거기를 갸우뚱하는 심지어는 뭐 조홍천 의원은 행정가에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의 우리의 리더로서의 명확한 뭔가 철퇴를 가할 건 가하고 빨리 수사를 할 건 하고 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어느 날 갑자기 6월 달에 당신 나가시오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낙연 뭐 전 총리, 전 후보가 들어오신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크게 영향을 끼칠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낙연 대표가 우리 당 거의 호남 기반의 정당이라고 거부할 수 없는데 예. 정말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다면 사실은 지난번 대선 후보는 이낙연 후보였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정도의 당내에서의 깊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대선 경선 때 이미 평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새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 돌아온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져줄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다라는 예. 부분이고 다만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다시 한번 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들이민다든지 예. 또 스모킹건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현재 개딸들 문제와 더불어서 당에서 친명 비명이 좀 더 갈등이 노골화되는 예.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당장 6월 위기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박정희 전 의원께서는 뭐 정치권 오래 보고 계신데 몸도 담고 계시고 하는데 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는 6월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오면서 이제 그 과거에 대선 경선할 때 예. 이 그쪽에 있었던 분들 지금 뭐 박광환 원내대표도 이낙연 전 기회였고 그렇습니다. 이낙연 걔입니다. 뭐 예.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을 하겠죠. 앞으로 예. 민주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원심력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그 이 돈봉투 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예. 의원들이 이제 하나씩 소환이 될 거예요. 아 이른바 그 봉투를 받은 걸로 특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네. 있다면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런 분들하고 예. 이런 분들의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정 출두 횟수가 이제 많아질 겁니다. 아. 이러면서 결국은 여야 영수회담을 못 하고 있는 예. 이런 답답한 현실.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러고 이제 신당 움직임, 내년 제3신당 움직임 아.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아마 민주당 내 굉장히 그 탄탄한 결속력에 굉장히 균열이 이제 시작이 예. 되면서 그것이 이제 6월이냐 7월이냐 시점만 남았지. 저는 그거 굉장한 그 활화산 터지듯이 예. 분출되고 갈라지고 하는 그 새로운 위기가 올 것이다. 예. 또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살 수 있는 또 아주 절박한 몸부림의 표현일 거다. 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이 정치권 딱 멀리 보시면서 맥을 짚는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좀 통하는 신지호 전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6월 얘기인데 6월이 아니고요. 연말로 가정을 해서 연말. 올해 연말쯤 되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연말 전에는요, 암만 늦어도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오. 이제 선거법이 뭐 이제 그 상급심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이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대법원의 구성도 좀 많이 바뀝니다. 시간이 예. 갈수록.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결정적인 뭐 하나의 그 지각 변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그때 않겠느냐. 누가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이게 뭐 어떤 사건으로 될지, 백현동으로 될지, 뭐 예. 그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될지 어떤 거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뭐 타이밍의 문제지. 예. 뭐 조만간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민주당의 그 당권 또는 뭐 그 향방, 예. 뭐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총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뭐 민주당 내에 약간 이제 이른바 이제 비명을 꼽으신 분들의 목소리인데 그 내용도 영상이 이제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당에 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고, 또 지금 수사 기소에서 재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런 반대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우택 변호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받기 어려울 거다 내년 총선에. 그리고 총선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상민 의원이야 뭐 계속 뭐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동안 쓴소리를 계속 하신 분이긴 그렇죠. 해요. 예. 근데 뭐 이상민 의원님도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아. 그런 생각 드는데 아마 뭐 사실은 우리 당내 굉장히 다선 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그분들이 나 이제 그만둘래. 후배한테 물려줄래. 이런 분은 잘 못 봤어요. 또 오. 386도 마찬가지고. 그 어찌 보면 정치 현실인데 내가 그만두는다는 말은 안 해요. 당신이 그만둬라 이 얘기는 하죠. 아. 근데 지금 뭐 공직선거법 얘기했습니다만 안다 모른다 가지고 저는 기소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안다 모른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뭐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허위 사실에 들어가요. 예. 근데 안다 모른다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인식, 머릿속의 인식의 문제인데 그걸로 허위 사실을 입증한다. 물론 뭐 기록은 많이 낸 것 같습니다만 예. 그것까지 기소할 정도면 얼마나 뭐 기소할 게 없나 싶은데 물론 저는 이게 뭐 무죄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만약에 기소하기 시작하면 예. 정말 걸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기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지금 백현동이냐 뭐 쌍방울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의도하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뭐 예. 기소할 영장 청구하려고 할 텐데
대장동도요 한 1년 넘게 수사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기엔 뭐 나올 거 없을 것 같고 6월 얘기 나온 건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낙연 대표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한다 그러면 뭐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